우리는 근데 열나면 병원 가죠. 감기 들었다 하면 콧물 조금만 나도 병원 가죠. 배 아프다 하면은 일단 병원 가죠. 아이들 열 다음으로 엄마들이 고민을 하고 아이들 입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슈죠. 엄마 배가 아파요. 자, 복통의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소아과에 아이들이 올 의미가 없는 병으로 발열과 보통 감기와 더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증상이 복통이다. 우리는 근데 열나면 병원 가죠. 감기 들었다 하면 콧물 조금만 나도 병원 가죠. 배 아프다 하면은 일단 병원 가죠. 복통은 아이들에게 흔한 증상이지만 신체의 내부 기관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은 드물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병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태까지 내가 진료했던 경험에서 보자면 복통 때문에 병원에 온 꼬마 환자들 가운데 실제로 의학적인 투약이 필요했던 것은 10명 중에서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구토, 설사, 식욕 상실, 체중 감소 등 이런 다른 증상들이 따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복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아이가 왜 아픈지 아마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배가 아픈 원인은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빨리 먹기 때문에 생긴 소화불량으로 생긴 결과거나 다른 질환의 부산물이거나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로 생긴 결과거나 음식, 약물 또는 아이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제에 대한 알레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원인은 두통에 관한 장에서 이미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침, 즉 학교에 가기 직전이 되면 반복적으로 배가 아파진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학교를 빠지게 하는 것이 내키지 않지만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므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면 그 순간 아이의 복통은 기적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당신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꾸짖거나 벌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지 말라. 아이는 진짜로 아프다. 다만 복통의 원인인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되어 안심했기 때문에 복통이 즉시 사라졌을 뿐이다. 이런 증상은 학교 공포증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을 정도로 매우 흔하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라.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엄격한 선생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숙제를 다 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는가? 아이가 아주 어리다면 엄마와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 처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당신이 아이가 근심스러워하는 원인을 알아내 없앨 수 있다면 아이의 고통도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두통의 경우처럼 복통도 불쾌한 일을 기피하고 싶은 마음이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완전하게 채우지 못한 아이들에게서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발현된 형태일 수 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오늘 당신의 아이를 안아주었나요? 라는 조언을 따른다면 계속 재발하는 복통 중에서 상당수는 저절로 나을 것이다. 알레르기가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알레르기와 화학 물질도 흔히 배가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다. 유당과민증은 그러니까 우유 알레르기죠.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우유 이외에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광범위하다. 아이가 겪는 복통이 음식물 알레르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이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식 알레르기가 원인인 경우라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 아이의 식단에서 특정한 음식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없애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통이 사라지는지 관찰한다. 그런 실험에서 의심이 가는 음식이 있거든 다시 식단에 포함시켜서 복통이 재발하는지 지켜보라. 그것을 먹고 다시 복통이 생기거든 당신은 답을 찾은 것이다. 여러 가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한 가지 음식을 없앤다고 해도 복통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음식이 계속 아픔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찾는 과정은 더 어려워진다. 그런 경우라면 거꾸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법한 모든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한 다음 하나씩 다시 넣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어떤 음식이 들어갔을 때 아이에게 복통이 다시 생긴다면 당신은 범인 하나를 잡은 것이다.
그 음식은 영구적으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알레르기를 보이는 모든 음식물을 찾아낼 때까지 다른 음식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다시 식단에 넣어본다. 첫 번째 접근법을 사용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화학 첨가제가 든 식품이 주범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것은 가공 처리된 음식들과 제조된 식품을 사실상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연식품과 집에서 조리한 음식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식품이나 100% 천연 재료 사용이라는 라벨이 붙은 식품을 사고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연식품에는 토마토, 오이, 오렌지, 살구, 자두, 복숭아, 매실, 산딸기, 그리고 포도 등이 있다. 그러나 아이가 다른 음식에 알레르기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 일단 화학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찾다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에 화학 첨가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놀랄 것이다. 당신이 수많은 식품 포장의 겉면에 조그맣게 인쇄된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본다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트리폴리포스페이트 나트륨, 알긴산 나트륨, 인산 이나트륨, 이노신산 나트륨, 그리고 구아닐산 나트륨으로 만든 맛있어 보이는 수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면서 그런 수프를 대접받는다면 아마도 먹기가 두려울 것이다. 당연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화학 물질들은 유명한 브랜드의 중국식 국수용 수프 믹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 모든 화학적인 착색제, 보존제, 안정제, 그리고 맛 강화제는 그 위험성도 문제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다. 이런 물질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주의력 결핍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화학 첨가제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화학 첨가제를 피하고 자연식품에 의지할수록 당신은 아이의 복통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식품 탐정이 되라고 촉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의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둘째로 내가 아이가 느끼는 불편함의 원인을 당신이 찾아내서 없앨 수 있다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생길지 모르는 더 큰 불편함과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복통이 반복적으로 있더라도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해 보이고 키와 몸무게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리고 다른 증상이 없다면 의학적으로 그 복통을 치료할 방법도 없고 병원에 가야 할 필요도 없다. 아이를 정신적으로 격려하도록 하고 알레르기성이거나 감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보라. 복통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여서는 안 된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나는 약을 먹이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어떤 부모들은 배가 아픈 아이들에게 중탄산 나트륨, 베이킹소다, 처방전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다른 제산제를 먹인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우선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는 위가 아니라 복부 내의 다른 곳이 아프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 콩팥 같은 그런 경우라면 제산제는 도움이 안 된다. 둘째로 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증상이긴 하지만 아이가 겪는 고통이 과도한 위산 분비 때문이라면 중탄산 나트륨, 그러니까 베이킹소다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위 내의 모든 산을 중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역작용을 일으킨다. 아이의 위는 산을 재생산하느라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아마도 이전 상태보다 산이 더욱 많이 분비될 것이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즉각적인 구제책은 사랑과 위안, 연민, 그리고 기분 전환을 적당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복통의 원인이 감정적인 문제였다면 그것만으로도 통증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복통이 항상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통은 50가지 이상의 때로는 심각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 중 한 가지다. 만약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복통이라면 모든 경우에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의사는 영양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의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 한 가지 증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진단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복부 통증은 수많은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의사는 아이에게 끝도 없이 많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당수의 검사들이 정확도가 거의 최저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많은 검사들이 아이에게 고통스럽고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엄마에게도 고통스럽다. 사실상 검사들은 모두 위험하며 심지어 어떤 것들은 아이를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 더욱이 다른 증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검사들이 불필요하다. 무섭네요. 더 큰 위험은 그런 검사들을 실시하기 위해서 의사가 아이를 입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많은 검사들이 장을 비운다든지 하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병원에 입원해야 훨씬 빠르고 철저하게 검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입원과 검사들에는 치료비 이상의 값비싼 대가가 따른다. 보통은 헛된 탐색이 일수고 검사들과 엑스레이에 따르는 위험을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입원이라는 경험에서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또한 건강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동안 병에 걸릴 위험도 실제로 존재한다. 만약 아이가 복통 이외에도 구토나 설사 또는 피가 섞인 대변 같은 몇 가지 다른 증상을 보이거든 즉시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 가운데 하나에 걸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맹장염, 충수염이다.